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파 오메가입니다. 요즘에 올라오는 뉴스들을 보면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습니다. 거의 뭐 90% 이상 올 것 같은데 오늘 이런 기사가 이제 났습니다. CNBC에 자, 파월발 그 경기 침체가 곧 올 것을 시장에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 페드에 이렇게 무슨 트래커가 있대요. 어떤 걸 이제 감시하는 트래커가 있는데 이게 일단은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뭐냐면 3개월 금리와 10년짜리 금리 커브를 일단은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요거를 일단 수치로 나타내는 게 있는데 요거를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12개월 안에 불경기가 올 확률이 한 38%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 값을 가지고 일단 데이터 분석하는 그런 회사 이 CEO인 이 콜라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지금 이게 불경기가 38% 이상 올 확률은 100% 온다는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페드에서 이제 가리키는 그 그래프가 30% 이상을 찍게 되면 무조건 우리가 지금 불경기가 찾아왔더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밑에 한번 그래프를 볼게요. 여기가 지금 30% 선입니다. 여기 한번 쭉 줄을 긋고요. 여기 지금 요 회색 음영 있죠? 이때가 이제 불경기가 왔을 때인데, 자, 요쪽에 왔습니다. 근데 여기 한번 안 왔어요. 그 다음에 왔고, 불경기 왔고, 불경기가 왔고, 이번에 왔고, 짧게 왔습니다. 코로나 시작했을 때. 근데 우리가 지금 요 정도 수준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넘었죠. 그러니까 지금 1961년부터 지금까지의 그런 과거 경험을 미루어 봤을 때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거의 이거는 100%다라는 이렇게 글이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글 말고도 많은 회사의 CEO들이 내년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여러 회사의 탑 CEO들이 내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웰스파고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 그러니까 미국에서 가장 큰 은행의 CEO들이 지금 우리 경기 침체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인 이 브라이언 씨가 뭐라고 했냐면, 야, 우리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카드 사용량이 계속 늘 증가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 증가율이 굉장히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결국 카드를 산 사람들이 안 쓴다는 건 뭡니까? 소비를 안 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야, 우리 소매 판매점에서 지금 뭐랄까, 지불 금액이 11%가 늘었는데 최근 몇 주 동안 이거 지불 금액도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11월 달에 소매 판매 증가율이 5%밖에 증가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두 번째도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웰스파고 CEO는 뭐라고 얘기했냐? 이거 there's no question about it. 그러니까 이거 야, 말할 의심의 여지도 없다. 내년에 100% 경기 침체 온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웰스파고에서는 내년 내내 우리가 지금 경기가 좀 약할 거다라고 우리는 예상을 하고 있어라고 웰스파고 CEO가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은행 두 곳의 리더들이 지금 우리가 새 시점으로 미국 경제를 이제 위에서 아래로 좀 지켜보고 있는데 결국 지금 페드의 캠페인 결과적으로 뭡니까? 금리를 올리는 이 캠페인이 결국 우리 소비자들의 행동 패턴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미국에서 이런 소비자들이 결국은 미국 경기를 지탱을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행동에 변화를 보일 것이다 라는 건데 결국은 이것은 지금 그 사람들이 소비를 줄일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게 소비가 줄이게 되면 결과적으로 기업들이 돈을 못 벌게 된다. 결국 2023년에 많은 기업들의 매출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이게 지금 불경기의 이제 그래프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우리 한번 여기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TV를 사야 돼요. TV를 사려고 했는데, 이거 금리도 비싸고, 이거 이자도 많이 내고 돈이 좀 별로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TV를 안 사죠. 그럼 TV를 안 사게 되면 이 텔레비를 파는 그러니까 매출은 줄어들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거는 기업이 돈을 못 번다. 그럼 기업이 점점점 돈을 못 벌게 되면 어떻게 하죠? 구조조정도 하고 뭐 이런 것들 하죠. 그러면 구조조정을 일단 합니다. 구조조정을 한 사람들이 밖에 나와요.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되죠? 돈을 못 법니다. 혹은 그 기업에서 월급을 줄여요.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급여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럼 급여가 줄어들면 또 어떻게 되죠? 야, 사람들이 소비 심리가 얼어붙습니다. 소비를 또 안 하게 돼요. 그러면 소비를 안 하게 되면 사고 싶은 것도 못 사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불경기의 그런 악순환이다라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랑 웰스파고 이 CEO 모두 내년에는 지금 그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년 3분기, 1분기, 2분기, 3분기에 굉장히 안 좋을 건데 아마 4분기 정도 되면 살짝 상승할 수도 있다. 분위기가 좋아질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웰스파고 CEO가 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자, 이 지금 경기 침체를 느끼는 게 어떤 분야에서는 별로 없을 수도 있고 어떤 분야에서 굉장히 좀 고통을 받을 수가 있다. 결과적으로 이 경기 침체를 느끼는 게 다 같지는 않을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 어떤 섹터에서는 굉장히 잘 해낼 수가 있을 거고 잘 이겨낼 수가 있을 거고 어떤 섹터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거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어떤 섹터가 과연 좋고 어떤 섹터가 과연 굉장히 나쁠까, 요거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사람들이 지금 많은 상품들을 사고요. 그 다음에 수년 동안 이미 소비재들을 사면서 약간 자유를 만끽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지금 CEO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앞으로 이런 구매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상품을 사는 것들이 점점 둔화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결과적으로 뭐냐면, 트래블, 여행 가는 거 있죠. 그 다음에 외식, 그 다음에 뭐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의 소비가 바뀔 것이다, 시프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다음 글에서 알려드릴게요. 자, 울프가 리서치를 했는데, 자, 어디가 지금 줄어드냐? 다운그레이드입니다. 어디죠? 자, 여행입니다. 야, 여행 어디 있습니까? 여행 밑에 있죠. 트래블 여기 있네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하면서 경기 침체가 되면 일단 여행, 여기서 이제 울프는 여행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행이 만약에 안 좋아지면 또 어디가 안 좋아지죠? 항공입니다. 항공도 안 좋아지죠. 뭐 숙박도 안 좋을 거고, 뭐 이런 카지노 뭐 이런 것도 안 좋겠죠. 뭐 굉장히 이제 연쇄적으로 다 안 좋아지는데, 자, 울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자, 디클라인이 예상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람들이 여행을 안 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회사가 부킹홀딩스, 에어비앤비, 트리버드바이저, 엑스피디아, 이런 여행 관련 회사들이 매출이 안 좋아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울프에서 다운그레이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과연 어디가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요, 봐보세요. 캠벨스프라고 있죠. 여기 푸드, 음식료가 굉장히 지금 아웃퍼폼 할 것이다. 왜? 지금 우리 이런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그럼 이거 어디다가 대체 투자를 해야 되냐? 뭐 기술주도 안 좋고, 뭐 여행주도 안 좋고, 항공주도 안 좋은데, 그럼 어디다 돈을 투자해야 되냐? 결국 이렇게 음식 경기 방어주에다가 이 해지를 하기 위해서, 경기를 약간 좀 뭐랄까요? 위기를 좀 만회하기 위해서 이런 음식료주에다가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다. 주목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투자자들이 패키지드 푸드에다가 이제 관심을 돌리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캠벨스프라고 나오죠. 여기 초록색으로 지금 해놓은 것들이 지금 그 패키지드 푸드, 그러니까 약간 뭐 통조림이라던가 그러니까 음식료 파는 거 있죠. 그런 회사들입니다. 이거 필요하시면은 캡처해놨다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요거 개별적인 종목 말고 지금 인베스코 다이나믹 푸드 앤 베버리지 ETF라고 그래서 요 ETF에다가 투자하는 것도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S&P 500과 수익률을 비교를 했을 때 S&P 많이 내려갔죠. 하지만 이 ETF는, 이 PBJ라는 티커를 가진 ETF는 지금 수익률이 한 8% 정도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가 지금 굉장히 점점 안 좋아질수록 여기 초록색으로 지금 제가 표시해 놓은 것들은 앞으로 전망이 좋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요번 영상을 빌어서 제가 필수 소비재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뭐 3프로TV 이런 거 보시면 요쪽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컨슈머 디펜시브라고 있죠. 이게 바로 경기 방어주입니다. 이 경기 방어주고, 이 경기 방어주에 뭐 우리가 많은 월마트도 있고 코스트코도 있고 코카콜라, 펩시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필수 소비재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에 지금 뭐가 있냐? 자, 소매 판매들, 그 다음에 푸드, 음식료가 들어가 있고요. 뭐 건축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담배, 그 다음에 퍼스널 프로덕트,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컨슈머 스테이플에 들어가 있다, 필수 소비재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자, 포브스 어드바이저에서 가져왔는데, 여기 밑에 지금 보시는 기업들이 바로 2022년도에 이 포브스가 12월에 발표한 가장 전망이 좋을 것 같은 필수 소비재 기업들이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한번 볼게요. 자, 월마트가 보이죠. 그 다음에 프록터 앤 갬블, P&G가 보입니다. 그 다음에 네슬레가 보여요. 또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코카콜라 보이고요. 펩시코 보이고, 그 다음에 코스트코 보입니다. 그 다음에 로레알 보이고, 또 하나가 더 있을 텐데요. 자, 담배 회사 있죠. 필립 모리스가 있고, 유니레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타겟이 있다. 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필수 소비재를 파는 회사들을 2022년도, 2023년도 초반에 요까 좀 주목을 하고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필수 소비주들이 가지는 장점이 무엇이냐? 굉장히 실적이 좋다라는 거예요. Under any market condition. 그러니까 장이 좋든 경기가 좋든 안 좋든 이런 것들을 이런 거에 약간 조금 개의치 않고 주가가 잘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strong dividend income. 대부분 다 배당을 주더라. 웬만하면 다 오래된 회사예요. 그리고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뭐 당연히 배당금을 주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뭐 대부분은 배당금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큰 게 이제 뭐냐면 스테이빌리티예요. 스테이빌리티.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러니까 뭐 주가가 내려가는 것도 없고 크게 올라가는 것도 없고 변동성이 심하지 않다라는 거겠죠. 이게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필수 소비재 기업들의 장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요거 좀 참고를 하시고 요번 영상을 이제 기회로 좀 필수 소비재 쪽의 기업들에 관심을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며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